예, 소리가 잘 들렸어요? 좀 작게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건 나중에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대학 소개, 아까 영상으로 나온 내용 말고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만 따로 빼서 중요한 사항들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대학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 가톨릭대학교니까 당연히 부산에 있겠죠. 그리고 부산 안에서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고 금정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로 말하면은 1호선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내리면은 저희 대학에 손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역에서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또 한 정거장 더 가서 구서역에서 내려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하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등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학교 버스 탈 수 있고, 또 하교할 때는 학생들이 바로 안 가고 부산대 들렀다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교할 때는 이제 부산대역에다가 이렇게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부산에서 좀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산 그리고 울산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교할 때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저희가 또 학교 버스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아침에는 울산에서 출발해서 양산을 거쳐서 학교로 들어오는 버스를 또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러 오시는데 불편함 없게 저희가 등하교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저희 대학은 이제 196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좀 달랐어요. 학교 이름은 메리놀 수녀병원 부속 간호학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기 시내 대청동 가면은 메리놀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메리놀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메리놀 병원은 원래 1950년에 미국의 메리놀 수녀회 수녀님들이 와서 만든 병원이에요. 그래서 1950년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한국전쟁 생각나죠. 한국전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됐었죠. 그리고 병이 있어도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메리놀 수녀회 수녀님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고 부산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의사는 또 국가에서 또 관리하는 직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간호 인력이라도 우리가 양성을 좀 해보자 해서 메리놀 수녀회에서 저희 대학을 사실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수녀님들은 미국으로 다 철수하시고 천주교 부산교구에 저희 대학을 기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50년쯤 지났어요. 2014년 저희가 개교 50주년이었고, 그러면은 올해 6년 지났으니까 개교 한 56년 정도 되는, 그래도 제법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은 얘기를 써놨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저희 대학만 받는 것은 아니고 많은 대학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교육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학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학이 교훈도 있고 뭐 교육 이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저는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건강한 인간, 또 행복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모토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 그리고 행복, 안전.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학과들을 보면은
이 단어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학과 이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이러한 이념들을 추구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교육 이념 쪽에 보시면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교육 이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오해도 받았어요. 옛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저희 부산 가톨릭대학교 입학을 하면 여학생은 나중에 수녀님이 된다. 남학생은 신부님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예, 그래서 간호학과 입학하는 사람은 간호사 됩니다. 물리치료학과 입학하는 사람들은 물리치료사 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입학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만 가톨릭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학과 나온다 그죠? 저희 대학은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에요. 단과대학이 4개입니다.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응용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까지. 얼마 전까지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은 이제 없어지고 저기 대구에 가면 대구 가톨릭대학이라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신부님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제 신학대학은 이제 없어지고 5개의 단과대학만 있습니다. 그 5개의 단과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가 쭉 볼까요? 예,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18개 학과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대학이 어떻게 시작했다 그랬죠? 메리놀 수녀병원 간호학교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학과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보건학과,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서 다 고령 사회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버들의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실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오래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는 사시는데 아프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보건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버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또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7개 학과가 있어요. 7개 학과가 임상병리학과부터 시작해서 저 제일 밑에 산업보건학과까지 7개가 있고요. 다 병원 근무자들이죠. 물론 산업보건학과는 병원 근무자도 있지만 일반 산업체 근무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7개 학과는 대부분 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과학대학하고 사회과학대학을 보시면요. 과가 4개, 5개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응용과학대학은 사실은 2개 카테고리로 나뉘죠. 환경계열과 IT계열. 그리고 사회과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영계열과 복지계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18개 학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대학이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문 인력만 양성하는 학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가 어떤 A학과로 입학했다고 해서 그 A학과 공부만 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학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융합전공입니다. 융합전공은 융합전공 요 전공으로 학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학과로 아까 말씀드린 그 18개 학과로 들어와서 그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 공부를 같이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융합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시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융합전공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전공이 있고 또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특정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융합전공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왼쪽이 전학과 신청 가능, 그리고 오른쪽은 특정 학과만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입니다. 요새 과거와 달리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등록금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학교에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용돈이 없어서 대학 생활을 못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생활 못하는 학생은 없는 시대가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대학은 특히 1인당 평균 장학금이 연간 4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대학의 1년 등록금이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한 320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러면 650만 원쯤 되는데, 이 400만 원은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동안 대학 공부하면서 25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도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이 학교가 59.4%에서 이제 와인 색깔로 막대기를 그려놨는데, 그 옆에 있는 그래프들은 사실은 다른 대학인데 제가 다른 대학 이름은 다 뺐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저희 대학이 부산 지역에서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뭐 입학할 때 장학금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조건들 나와 있죠. 선발 기준 학과별 상위 20%에 들면은 첫 학기 등록금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생 전원 첫 학기 등록금은 반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장학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요. 거기 보시면은 부산에서 제일 크다는 부산일보 기사죠. 부울경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부산 카톨릭대가 1위다. 그것도 퍼센트가 한 80%에 육박을 한다. 78.0%죠. 그래서 거기도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왼쪽 와인 색깔이 저희 대학이고요. 나머지 막대기들이 이제 다른 대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다 18개 학과 취업률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거기에 7개만 일단 써놨는데요. 대부분 다 80%에 육박하든가 넘든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의 취업률이 80%를 넘는다 또는 80% 가깝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에요. 거의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과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입학처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인데 저희 제자 중에 졸업할 때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좀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좀 6개월은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못 시켰어요. 괜찮은 회사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취업률이 80% 전후로 간다면 이건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다. 원한다면 취업은 다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대학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모집에 대한, 저희 대학은 이제 수시 중심의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의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만 실시합니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약 90% 정도를 수시 모집에서 뽑고 나머지 10%만을 정시 모집에서 뽑습니다. 물론 수시 모집이라는 것이 등록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제 9대1 정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집 일정은 사실 우리 대학만의 일정은 아니고요. 원서 접수 다 같이 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 다 같이 합니다. 또 예치금 등록, 후보 충원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전형 진행만 대학별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대학은 전형이 좀 많다 보니까 전형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좀 길게 전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건 또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놨다, 그죠? 학생부 교과전형이 밑에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합격자를 되게 일찍 발표합니다. 10월 16일 제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서류평가도 해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형별로 11월부터 쭉 이렇게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또 계속해서 지금 수시 모집 주요사항 나오는데, 왼쪽은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전형 3개 있고 종합전형 5개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만 딱 빼서
정량적 평가만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아시다시피 정량적 평가 플러스 정성, 어쩌면 정성 평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그래서 보니까 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위에 생활기록부만 나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활기록부도 있고 면접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다. 그런데 이 5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두 다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일 밑에 좀 떨어져 있는 애 하나 있죠. 자기 추천 전형 이렇게 자기 추천 전형만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추천 전형을 제한 나머지 4개의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과 자기소개서까지 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드디어 인원이 나왔다, 그죠? 저희가 1년에 966명밖에 안 뽑아요.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정시에서 103명, 그리고 수시에서 863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말하면 뭐 10.6%, 뭐 89.3% 이쯤 됩니다. 90과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38% 정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61% 정도, 뭐 이렇게 전형별로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형별 안내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18개 학과 모든 학과에서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전형에서 모든 학과 다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대학들이 모든 학과에서 다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 또 일부 학과에서만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18개 학과에서 모두 다 선발하고 거기 보시면 과 옆에 있는 숫자들이 다 선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4명을.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계고에는 뭐 자율고, 뭐 과학고 다 이제 포함이 되죠. 다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지원할 수가 없는 뭐 그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말 그대로 농어촌 학생들만 뽑는 그런 정원 외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죠. 유형 1과 유형 2. 그러나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학과가 선발하지는 않아요. 인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간호학과하고 이렇게 보건과학대학, 사회과학대 일부 학과에서만 그 인원도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뭐 한 5명 아니면 2~3명 정도밖에 이제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 요것도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32명 뽑는데 요거는 사회적으로 좀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서 사교육 빵빵하게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조건 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좀 부여하고자 저희가 만든 전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지는 않고 일부 학과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이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0% 정량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18과목 반영합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과목을 반영하다 보면 학생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선택적인 어떤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7개 과목, 2학년 7개 과목, 3학년은 1학기 4과목, 4과목. 자, 그런데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0% 반영이고 3학년은 4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3학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3학년은 한 학기밖에 안 되는데도 40%를 반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아하, 이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2학년 때 다소 학업에 좀 열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싶다. 이러한 철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과, 18개 학과 모든 학과에서 다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학과 옆에 있는 숫자가 선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직자 추천 전형.
요게 이제 신부님들 추천서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가톨릭 신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신부님들 입장에서 신자인 학생들을 추천해주기도 하지만,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추천을 받고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톨릭 신앙을 갖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신자가 아니어도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가끔가다요, 목사님 추천서 받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추천서 가시려면 고신대 가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실제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죠. 목사님 추천서를 이제 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죠. 그러면 이게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부님. 근데 이런 건의는 있었어요. 신부님 추천서를 못 받는 나는 수녀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그 건의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녀님 추천서도 낼 수 있게 했습니다만, 2021학년도까지는 그냥 신부님 추천서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추천서 간단해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학생을 뭐 이런 이유로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 추천서가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자격 요건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 한부모 뭐 이런 학생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좀 드리고자 같은 형편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많이 뽑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42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네요.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든 학과에서 다 선발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102명을 선발을 하고요. 일단 18개 학과에서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 방법이네요. 아까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이었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가 5개 있다 그랬는데 여기 4개밖에 없다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자기소개서 있는 전형 하나를 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4개의 전형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1단계 서류 100%입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서류 100%입니다. 자기소개서 없으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데 5배수 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배수 정도로 해서 2단계를 넘겨주고,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성적 70%하고 새롭게 면접 봐서 얻은 성적 30%를 반영해서 이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저희 대학의 모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를 받았으면 그게 그냥 곧 최종 합격자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전형에 대한 그 합격자 발표를 좀 빨리 내는 편인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고등학교 생들한테 항의 전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수능 최저 반영 안 하니까 애가 학교 가서 맨날 잠만 잔다. 그럼 안 되죠. 그죠? 합격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류평가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보는가, 전공 적합성 같은 것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이제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에서는 이제 인성,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증.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평가에 대한 검증 단계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평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서류 평가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거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우리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하는 걸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추천 전형. 자기 추천 전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에서 뽑지는 않고요. 간호대학 2과, 보건과학대학 7개 학과, 사회과학대학 2개 학과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이 평가 단계는 다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70%와 면접 30% 반영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넘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수시 모집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모든 학과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대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학과 이제 문이과 교차 지원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모든 학과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문호가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에 복수 지원할 때는 6개까지 넣을 수 있죠. 학생 입장에서. 저는 저희 대학에 6장을 다 쓴 학생도 봤어요. 과까지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치기공학과라는 아주 특이한 학과가 있어요. 치과 기계공사를 양성하는 게 부산에는 뭐 저희 대학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문현여고를 나온 학생인데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되게 미안한 거예요. 6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3번째인가 4번째 전형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교과 전형 먼저 합격자 발표하고.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이 전형료를 내야 되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대학에만 6개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200만 원을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추천 전형만 제외하고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없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내년 2022학년도에는 자기 추천 전형도 자기소개서는 폐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고2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되겠죠. 폐지를 안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우리 대학에 자기소개서 있는 전형 하나 정도는 갖고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학생들이 힘들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자기소개서를 내년에는 다 폐지를 하지만 올해는 하나는 남겨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요 화면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시 모집 전형 결과인데요, 성적인데요. 일단 최종 등록자,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가 아닌 거예요. 최종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하려면 이거보다 상당히 등급이 좀 높아야 돼요. 숫자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고 요거는 그냥 제가 서비스로 그냥 한 장 슬쩍 끼워드린 거예요. 나중에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와서 자세하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는 일단은 인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성은 학교 생활의 충실성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출결 사항이라든가 또 수상 경력 등등등, 또 여기 보시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담임선생님이 마지막에 써주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보다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봐서 모든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꼼꼼히 이제 읽어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수상 경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 이게 수상 경력이 있어야 유리한가 보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수상 경력을 보는 이유가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정성평가에서 무조건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상 경력을 보면 이 학생이 교내 어떠한 대회에 나갔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상 경력을 보는 것이지, 상을 많이 받았다 또는 뭐 상의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려고 수상 경력을 참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이제 학업 역량,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업 역량과 또 스스로 대학생이 됐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에 의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자기 주도성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당연히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안 보면 안 되죠.
비록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성적 말고 다른 것만 잘해도 된다 이거 아니죠. 성적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독서 활동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보죠. 요즘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그 기록 양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책 읽었나도 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 우리가 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 독서, 수상,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 갖고서 여기서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면접에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 그쵸 뭐 일단 쓰면 안 되는 것들 알죠. 부모 또는 친인척 성명, 뭐 직업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이 교회 활동 쓰면 안 되고, 교회 수상 실증이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건 다 알 거라고 이제 봅니다. 게다가 이제 옆에 친구 거 보고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다 하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시스템에서 이제 검색을 다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의 어떤 특정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한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자기소개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오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실력과 관계없는 얘기죠. 성실성 이런 거에 관계되니까 오타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맞춰서 좀 제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 10분 정도 면접하는데 일단 복장은 옛날에는 교복 입고 오라 그랬어요. 단정하다. 제일 학생다운 복장이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이제 교복 입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장은 깨끗하게 잘 입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숙지한 상태에서 이 면접을 들어오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되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숙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 숙지를 꼭 하시고 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머릿속에 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 물론 한 학생이 하나의 학과만 계속 지원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몇 개의 학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가톨릭대학에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또 다른 대학에는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이제 면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번씩 헷갈리기도 해요. 다른 학교랑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지 긴장하니까 뭐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 그러려면은 그 학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책을 한두 권 정도 꼭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게 꼭 어디에 나타나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할 때 저 친구가 나름대로 같은 노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할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접이죠. 한 명씩 들어오고요. 저희는 입학사정관 2명, 서류평가도 입학사정관 2명이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서류평가 한 분과 면접평가 한 분을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과연 이걸 달리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기만 한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한 명 정도를 교차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어지는 시간은 10분이고요. 교과 관련 지식은 저희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또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또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르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뭐 지원 동기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학업 계획이라든가 또 졸업 후 진로 계획 같은 것들은 아마도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대학이든지 다 물어보지 않겠나. 출결사항은
여러분들은 아파서 학교 못 갔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자기 실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감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결석은 없는 게 좋겠다. 아파서 결석하는 것도 몸 관리를 좀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파서 결석한 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무단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가 안 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상 받았다고 해서 잘 줄 생각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진로 희망,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진로 희망이 조금 일찍 설정된다면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로 희망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면접에서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할 때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준비하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나 열심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것들 이제 물어볼 수 있고 또 어쨌든 선생님이 쓴 거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혹시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의 면접 교실을 운영합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모의 면접 교실을 제일 먼저 시작한 대학이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대학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건데 한 2009년에 만들었나 그래요. 제가 2009년 그쯤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매년 대대적으로 모의 면접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하는데 올해 여름방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의 면접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캐리어 가이던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공 체험을 매년 굉장히 크게 벌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살 걱정이에요. 과연 올해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합니다. 방역 확실히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또 고등학교별로 공문도 보낼 거예요.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대학은 수시 모집 중심 대학입니다. 90%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지만 그러나 정시 모집을 안 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의 대학인데.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일정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가군과 나군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일단 18개 학과 다 선발을 하고요. 모집 인원은 10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등록 2월 되는 인원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0명 정도 이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가군이에요.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과 학과가 겹치진 않아요. 학과가 200명인가요? 넘어야만 이게 분할 모집할 수 있는데 가군에는 이렇게 나군 쪽 원래는 저희 가군만 했어요. 가군만 하다가 학생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나군도 일부 학과가 조금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5개 학과만 일단 이렇게 나군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수시 모집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12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10%지만 수시 모집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한 20%가 좀 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런 것들이죠. 그냥 수학능력 시험 100% 반영이고 한국사 필수 그냥 응시했는가만 봅니다. 그 다음에 사탐과탐 구분 없이 그냥 2개 보고 그 다음에 수리 가형 큰 비율은 아니지만 조금 가산점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동일 비중입니다. 25%씩 이렇게 합니다. 영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급별로 배점 해놨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시 모집을 선발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쯤 나오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뭐 카카오톡, 그다음 또 페이스북 다 운영을 하니까 필요한 것들 거기에 질문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 보니까 45분 좀 넘었어요. 그 중에서 5분 동영상 봤으니까 제가 4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뭐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다 찍고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혹시 뭐 질문 여러분들 지금 뭐 온라인으로 지금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선생님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선생님. 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반영 과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그 반영 과목이 달라지거나 하는 게 없나요? 저희는 일단은 대답을 먼저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과에서 뭐 동일 비율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뭐 그건 딴 건 없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학과마다 비율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1학년은 이제 국영수에서 4과목, 그 외에 3과목,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주요 과목은 없어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죠. 다만 단위수가 좀 많은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수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국영수에서 그래도 한 4과목, 그 다음에 이제 등급 나오는 과목 중에서 3과목 합해서 1학년, 2학년은 그렇게 7과목씩 반영하고 3학년은 이제 한 학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영수에서 2과목, 그다음에 그 외에서 2과목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과마다 반영 과목의 차이는 없다. 이건 다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등급이 제일 높은 거. 예. 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요? 예. 되게 잘했나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지금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들 한참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뭐 독서실도 못 가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만간 이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역량을 활짝 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데 꼭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대학의 입시 주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입학 전형 안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